안녕하세요. 소리극 탐나의 해녀에서 순덕 역을 맡은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라의 해녀에서 영철 역을 맡은 김경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소리극이라는 걸 처음 출연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혹시 경만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뭐 판소리나 만가 그런 전통 음악이 들어가는 극을 소리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부터 그러면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너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해녀 문화를 빼면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없고 연극적으로도 해녀가 많이 이제 쓰이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녀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뚱뚱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해녀로 나오진 못했는데, 어쨌든 제주도 대표 문화인 해녀 문화와 그리고 제주도 대표 민요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연극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에서 보통 작품을 할 때, 특히 소리극을 할 때 해녀를 다루는 소리가 많아서 항상 소리극 할 때는 해녀 그리고 소리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 해녀에 대해서 이제 그 해녀들이 쓰는 물건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내용,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그런 부분을 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 소리 하는 부분에서 가장 즐거운 점은 그 소리를 함에 있어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럴 때 저는 많이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예능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 배우가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무대에 있을 때 너무 이 차이가 지금도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애정씬하는 거 상대 배우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게 눈만 봐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애정씬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연출인 게 많이 혼났던 것 같고, 다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육지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철아 같이 와 좀 고마워 이 대사가 있는데 그게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철이는 순덕아 고치 가자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내뱉는데 저는 제주어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좀 같이 와 좀 고마워 이런 대사가 또 나오기도 해서 좀 다큐로 말씀드리면 제주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만님은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혹시 저랑 하는 게 힘들었나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조 부분에서도 어쨌든 조금은 그런 공연 제조 공연할 때 조금 고어적인 측면이 많아서 근데 일상에서 안 쓰다 보니까 저도 연습하면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아무리 제주도민이라지만 어려움은 조금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배역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누구 제가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슬픔을 연기하는 부분이 커서 그게 가장 힘들었죠. 감정 소모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연습하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걸 해도 항상 힘든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극 전날 되게 슬픈 노래를 많이 듣고, 아까 경만이 말대로 좀 감정 소모가 많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연극 전날 바다에 직접 가서, 해녀들의 이야기니까 바다에 직접 가서 그들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그 용두암 같은 데 보면 바위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내가 이 바위에 올라섰을 때, 바다 보면서 섰을 때 느낌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 그렇게 연기를 잘했나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만님은 어떤 노력하셨어요? 어쨌든 항상 하는 부분은 그 분석을 가지고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을 많이 해야 어쨌든 내용적으로 실제로 겪기 힘든 부분이었고, 그거를 이제 상상을 통해서 채워야 해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경만님부터. 네, 연극 배우로서 활동은 당연히 공연을 올리는 것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더 관객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아직도 근데 그 답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정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연극보다 해왔던 일이고. 저는 이제 경만이보다 연극 배우 그 경력이 좀 짧아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치마돌격대 개막 공연도 올려봤고, 제주 소재 개발 창작 공연 춘인의 국수,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는 순덕역도 해봤고, 또 탐나문화제에서 동네에 이렇게 공연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활동을 물어보신다면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작품이 있어야 사실 배우들도 거기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연출님들, 작가님들, 네, 꼭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이 확실합니다. 저부터 그러면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평범하게 회사 생활 하다가 그냥 일집 이렇게만 하니까 좀 삶에 좀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연극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 제가 연극 배우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살아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표현하는 거가 너무 감동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물론 내가 연기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살아본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 연극 배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경만님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원래 연기를 처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원래 엄청 소심했어가지고 좀 마음껏 이렇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가 좀 컸었는데, 이 우연한 계기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고민이다. 근데 저는 경만님 1년을 봤거든요. 근데 소심한 거 전혀 몰랐는데, 이게 연극하면서 좀 이게 자꾸 표현하고 하면서 좀 나아지게. 그러니까 원래 진짜 학교에서 발표 같은 거 해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죠. 연극에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에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에서 했던 부산 팀의 1945인가? 그 연극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연극 사실 그때 같이 봤는데, 네, 대한민국 연극제 그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 2달 전 본 공연 중에 꽃별이 지다라는 공연을 가장 감명 깊게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됐고, 그 안에 사랑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제가 장례식 같은 걸 누가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어떤 위로의 말을 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딸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고생했다고 잘 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불러주면서 고생했다 잘 가라 하는데 그게 너무 확 와닿아서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는 연극이었어서 저는 그 작품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네요.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연극, 그러니까 관객분들은 한 편의 연극을 보시지만 저희는 그 한 편의 연극을 올리기까지 정말 2달, 3달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들은 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소품도 챙겨야 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경만님 같은 경우도 어린 배우에 속해요.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해서 좀 그런 하나의 연극이 탄생하기까지의 그런 어떤
노동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쏟아붓는 감정 소모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질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의 연극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어떤 배우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꼭 극장에 와서 연극을 많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아니면 3달 아니면 더 길게까지 공연 연습하면서 이 공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합을 많이 맞추고 같은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연기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많은 서로의 시간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건방진 부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가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이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질문해 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한데, 원래는 그 사업이 제주 청년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킹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저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문화예술인들끼리만 모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만나서, 예를 들어 이런 소리극처럼 연극과 미술이 만나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의 수요자는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은 뭐지? 이걸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도민들도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뭘까? 사실 청년문화예술인들 바꿔 얘기하면 다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그 문화예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따뜻한 자리, 좀 성공적인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연극은 청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춘은 사람 일생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역할을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청춘이라는 시기는 이렇게 너무 잘 넘어지고 또 아픈 시기이기도 한데, 연극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공연이 탄생하기까지 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의 찬란한 봄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은 청춘 같습니다. 저는 연극은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멋있는데? 이거 내가 할걸. 멋있다. 왜요? 왜? 일단은 어쨌든 공연 연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공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적을. 그리고 재미를 느끼든 감동을 느끼든 모든 걸 결국 공감을 해야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공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연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볼 수 없는 수이다라고 어그로를 많이 끌었는데요. 대표적인 에피소드? 저희 홀레식 장면도 그렇고, 뭐 제 공연 보셨지만 이마에 뽀뽀하는 장면도 그렇고 껴안기 장면도 그렇고 아마 되게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웃음이 많이 터져나왔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에피소드 기억에 남네요. 경만님은 어떠세요? 근데 나 경만님한테 되게 감동받아.
경만님이라고 해야 되지. 편하게 얘기해요 갑자기. 경만이한테 진짜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이제 제 경만이가 저를 찾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이제 다시 재회를 하는데 경만이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 되게 감동적이었어 경만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눈물도 닦아주고 그리고 저 분장실에서 이제 경만이가 저보다 3살 어리니까 분장실에서 이제 너무 제 분장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 나와서 경만이 한 10년 늙어 보이게 해달라 그랬는데 네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경만님은 뭐 재밌게 난 에피소드 다 재밌었네. 일단은 그런 아까 에피소드 이야기를 이제 스케치 관련해서 했으니까 중간에 동굴에서 어머니가 쓰는 걸 발견하고 약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를 한번 이제 마지막 껴안고 가거든요.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연습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장면. 맞죠. 그래서 수많은 그 다른 선생님들이 제어까지 해주면서 왜 이렇게 안 왔냐, 발을 이렇게 넣어라. 맞아.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껴안고 네 열심히 정신 찍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DWB 장애복지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작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나갈 테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극단에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베비장전이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경만님 보러 꼭 와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관객분들이 늘 보러 와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베비장전도 그렇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많은 공연들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청년문화예술인들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